가까운 사람과는 절대로 돈과 관련된 일은 특히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가까운 인간관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신다면 올 한 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5년 하반기, 예. 하반기 뱀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 와봤고요. 예. 남은 하반기에 뱀띠 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예.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뱀띠신 분들 올해 지사로운이 들어와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뱀띠신 분들이 대충 한 400만 명 되다 보니까 또 사주 내 다른 글자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새로 시작하는지, 뭐 장사인지 아니면 뭐 취업이 될지 아니면 뭐 연애가 될지, 그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몇 월 달이 될지도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올 을사년이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작년까지 운세가 거의 바닥을 찌었어요. 이 바이오리듬을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겁도 좀 많아지고 약간 좀 침체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의도하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는 변화를 갖다가 맞이하다 보니까 자, 좀 뭐라 그러나 이게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또 무슨 사달이 나려고 무슨 일이 생기려고 또 어우, 나 무서워 죽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렇지만 상승 곡선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변화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뱀띠신 분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이 뱀띠 자체가 다소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감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또 뱀띠신 분들은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일반 사회적으로 감정적이다 그러면요. 뭔가 좀 욱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격성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뱀띠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네. 아닌데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걸 갖다가 글이 됐던 말이 됐던 음악이 됐던 그림이 됐던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요. 그래서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표현 능력이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성을 놓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사생의 역마를 놓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역마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 사화가 역마살이 될지 아닐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화라는 글자 자체가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역마살 그러면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역마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됐건 일이 되었건 동네가 되었건 환경이 되었건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뱀띠신 분들은요 아니요 유독히 뱀띠가 그래요. 인신사에 범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가 다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히 뱀띠신 분들이요 아니요 저는 집순이에요. 나가는 거 싫어해요. 왜? 소심해요. 뱀띠가 소심해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유신의 곡각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에서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남들보다 쉽게 잘 아물지를 않아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아까 감성계의 역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갖다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뱀띠의 특성을 한마디로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신 뱀띠신 분들이 자 올해 같은 지살운을 맞으면요 이 사주대 유독 뱀띠가 그래요. 사주 내에 다른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1월, 4월, 7월, 10일생이신 분들은요 이 뱀띠의 어떤 역마성이 좀 두드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변동을 시도해야 되는 지살운에서 걱정이 좀 덜 돼요. 네. 역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음력 12월생이시거나 네. 아니면 사주천간에 을목이나 기토를 놓으신 분들은요, 아까 유신의 곡각 소심성의 영향을 갖다가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지살운을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요, 자, 뱀띠이신 분들에게 상반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을사년의 을목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냐 하면요, 번아웃으로 작용해요. 뭐 하기 싫어해요. 약간 무기력증이나 뭐. 무기력증. 뭐 말은 맞는 말이야.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되겠어. 그게 말은 맞는 말인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돼 왔던 일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어지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요게 있잖아요. 연애나 가정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솔로로 유지하셨던 분들은요. 네. 자, 이 솔로 생활 이제 청산할 때가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심리 상태가 돼요, 이게.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상대가 쭉 있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아, 굳이 꼭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돼? 솔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것은요, 좋은 쪽이 됐건 나쁜 쪽이 됐건 지금까지 유지됐던 상황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이렇게 지살운과 겹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게다가 또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몸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머리로 해결해 주려. 이게 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피부에 와닿는 거는요, 네. 뭐가 좀 답답하다, 안 풀린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요새 구군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운이 이길 수는 없다고 쳐도 있잖아요. 네. 좀 왜 이렇게 장사가 좀 잘 안 되나 이렇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답답하다는 영향을 좀 받았어요. 상반기에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 사화의 영향을 받으면 본격적인 이제 지살운으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이제 다시 슬슬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의욕도 상승하고 특히 인간관계가 좀 폭넓어지고 또 이렇게 확장된 인간관계에서요, 어떤 새롭게 할 일 혹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 이렇게 내 활동 범위가 이제 차츰차츰 넓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넓어진 활동 범위 내지는 새로운 것들이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해가 바뀐다든지 가까운 미래에요, 반드시 소득,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슬슬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농사 짓는 분들 비유를 하면요, 슬슬 농기구도 좀 씻어 놓고 수리해 놓고 이제 그런 타이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런 운에서 하반기에서요, 네. 뱀띠시 분들 하반기에서 상대방을 좀 너무 믿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명략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요게 나 같으면인데 쟤도 응당 그럴 거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좀 너무 믿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투자 사기, 동업 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요,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 항상 어떤 문제, 특히 경제적,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생겨요. 모르는 사람하고 생겨도 항상 중간에 내가
굉장히 잘 알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까운 사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과 관련된 것에는 투자, 투기 이런 거 돈을 빌려 주지도 말고 빌려 쓰지도 말고 빌려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웬만하면 사람 상대하지 말고 그 뭐 은행 같이 금융기관 같이 공공기관 이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운 사람과는 절대로 돈과 관련된 일은 특히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너무 안 믿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저희 뱀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개운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개운법. 자, 제가 주로 이제 개운법으로 많이 쓰는 게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뱀띠에게 있어서 제일 잠잘 때 뭐든지 뭐를 하기에 좋은 방향이 있어요. 이 12방향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잠자는 방향 딱 얘기하면 서북이라고 얘기해요. 서북 방향인데 서쪽에 가까운 서북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머리를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반대쪽인 동동남 방향, 동남 방향인데 동쪽으로 좀 가까운 동남 방향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쪽은요. 심지어는 이제 그쪽은 항상 튀워 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이 출입하는 방향이거든. 그래야 내가 조상의 음덕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쪽은 항상 액자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뭐 가구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그쪽 방향을 보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좋은 거 딱 하다가 공부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잠잘 때는 머리를 서서 북, 공부할 때는 정반대인 동동남. 야, 이렇게 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든 것은 집센터예요. 집센터. 야, 최소한 내가 그 잠자는 방, 안방이라고 하면 안방의 센터에서 보는 방향이에요. 자, 다음에 휴지통은 북쪽 방향. 이렇게 뭔가 버린다, 쌓아둔다,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폐기물들 모아놓는 자리는 자, 북쪽 방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남남동 방향이라고 얘기해. 남동 방향인데 조금 남쪽에 가까운 남남동 방향으로 출입문을 놓으시면 좋은데,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남남동 방향하고 좀 근접해가지고 출입문이 있다면요, 가림막, 칸막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왜 요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 괜찮아요. 이것조차도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광고판, 그 배너판 같은 경우는 남남동 방향으로 두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로 예. 들에 대한 무슨 총평 그리고 예.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평 한마디.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가까운 인간관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신다면 올 한 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